여주라디오.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샛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새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배워야 되나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요. 네, 처음부터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두 분이 예. 복습을 성실하게 하셨는지 망했다. 확인도 복습이라고 일도 안 하는. 0.1도 안 하는데. 확인을 하면서요. 예. 다시 기억을 한번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영어 낱말에는요. 네. 의미가 있는 부분과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죠? 어근. 네. 접두사? 네. 전미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부분은 좀 기억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오. IOU. 예, IOU. EST. 그 접두사와 어근 사이의 IOU, 어근과 전미사 사이의 IOU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근 뒤에 붙는 또 세 개의 소리가 있었죠. D, S, T. DST. 예. DST. 예. 그리고 단어의 맨 마지막에 가서 붙는 의미 없는 끝이 있었습니다. 뭘로 끝났죠? 철자가? 의미 없는 끝이요? 예. 아, 다 외웠었는데 이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네. 자, 이나 유이로 끝나는 아, 네네네. 맞아. 의미 없는 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미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네. 얘네들이 아마 또 프랑스 계열인가요? 네, 그걸 또 기억을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하시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을 안 하시고 쓸데없는 그 옆에 있는 걸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의미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면은요. 그 영어 낱말에 철자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네네. 자, 그리고요.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은요. 그 접두사, 어근, 전미사 중에 뭐가 제일 쉽다고 그랬죠? 전미사. 예, 전미사가 제일 쉬워갖고요. 전미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구분했었을까요? 전미사? 예. 크게 두 개.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자. 또 들으면 또 기억은 날 것 같은데. 의미가 네. 꺾어지는 것, 구부러지는 것 있었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있었습니다. 맞아. 그걸 한자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었죠? 야, 이거 방금 안 되겠다, 이거. 한자어로 네. 굴절과 파생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맞아. 굴절은 뜻이 조금 구부러져서 조금만 바뀌는 것이고요. 파생은 물길이 완전히 달라져 갖고요.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그랬었죠. 네. 네. 굴절과 파생. 그래서 굴절 전미사에는요, 수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그 완료형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부정형을 나타내거나, 뭐 이런 거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전미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가지였나요? 네,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죠? 예, 그거는 기억 안 납니다. 예, 명사형 전미사, 새별씨 아는 대로. 형용사형. 예, 형용사형 전미사, 동사형 전미사, 그리고 예. 명사형. 부사. 예, 왜 부사형 전미사 이렇게 있었죠, 그죠? 오늘 했다. 오늘 바깥 했다. 자, 복습을 하니까 분위기 많이 좋아지는데요. 예. 자, 그 중에서 외울 게 많으니까는요, 두 가지만 외우라 그랬죠? 네. 뭐죠? 명사랑 동사. 아닙니다. 명사랑 형용사. 아닙니다. 명사랑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랑 동사. 아닙니다. 다 들렸다. 다시 해야지. 동사형 전미사와 부사형 전미사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동사형 전미사 AT, E로 끝나는 것 있고요. V, E로 끝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망했다. 예. 그 다음에 L, Y로 끝나는 부사형 전미사.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죠? 명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형 전미사에서 둘 중에 하나 찍어도 50%라고 그랬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굴절 전미사와 파생 전미사 기억하시고요. 네. 다시 이제 접두사로 돌아와서요. 접두사도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뜻이 조금 바뀌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조금 바뀌는 것을 더 적합하게 해주는 접두사라고 해서 수정 접두사라고 했고요.
그 뜻이 완전히 바뀌는 접두사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수정접두사. 아니요. 접두사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접두사.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낸 거예요. 큰일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접두사는요.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였어요. 그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큰 것과 작은 작은 것, 같은 것, 유사한 것,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나쁜 것, 오래된 것, 새로운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 배웠던 거요. 함께 따로. 한글 그렇죠? 따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하루 5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만 복습하면은요,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오늘부터 배울 것은요.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공부할 생각이에요. 자. 예. 그 다음에요. 다음에는 위치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부정 접두사를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요. 그 낱말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 변경시켜주는 접두사고요. 그다음에 수정 접두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부터는요. 지금까지 그 공부해왔던 그 전미사와 접두사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그다음에 낱말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주 라디오.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요.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라고 하면은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숫자는 잘 아시듯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거든요. 이걸 우리말로는 어떻게 세죠? 하나, 둘, 셋, 넷. 5, 6, 7, 일곱, 8, 여덟. 9, 10 이렇게 세죠. 그죠? 네. 예. 이게 숫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숫자에는요, 기본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하나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한자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한국말, 우리말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기수와 서수입니다. 기수와 서수요? 예. 질문해 주세요. 기수가 뭔가요? 예.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같이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새별씨. 저 영광입니다, 예. 선생님. 자, 기수는요, 그 턱의자를 써갖고요, 기본이 되는 수입니다. 기본이 되는 수. 아시겠죠,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서수는요, 그 순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기본이 되는. 예, 순서. 그래서 서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수와 서수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면 한자로 기수는 1, 2, 3, 4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서수는 한자로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면. 1번, 2번, 3번, 그게 4번. 예. 한자 보면은 예. 위에 좀 부스가 많고 위에 뭐 짝대기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그런 거랑 상관없죠. 한자가 그 한자로 숫자를 만들 때요. 예. 그 짝대기를 놓고 수를 셌기 때문에요. 그래서 1, 2, 3, 4까지 그 획을 더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맨 마지막에 4가 이제 혼동될 염려가 있으니까는요. 4자를 나중에 바꾼 거거든요. 예. 그거는 글자를 만든 원리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세는 방법하고요. 순서를 셀 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이 될 때는 1, 2, 3, 4 이렇게 세고요. 그다음에 순서를 나타낼 때는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셉니다. 우리말은요. 쉽죠? 우리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요. 서수는 어떻게 세죠? 첫 번째, 두 두 번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죠? 네. 예. 이렇게 하면은요. 한자가 있고요. 우리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죠. 네. 그럼 숫자를 읽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죠? 네, 지금까지 네 네 가지. 개. 4가지였잖아요. 자, 이 4가지 숫자를 읽는 방법은요, 누구나 다 쉽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한테 가르쳐 줄 때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면서도요,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놓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요, 우리말에서도 이걸 나눠서 구분을 해서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좀 생소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부르는 방법은 없고요. 영어로는 각각 그 multiple, 그 다음에 distributiv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multiple은 이제 multi가 이제 많다라고 한 뜻이니까는요. 각기 다른 것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multiple 이렇게 부르고요. distributive는요. 하나가 이렇게 파전 먹을 때나 아니면 피자 먹을 때 이렇게 쪼개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나눠주는 거거든요. 조각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 조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멀티플을 나타내는 말에는요, 우리말에는요, 하나일 경우에는 홀이나 홑이 헛고요. 우리말에서는요, 멀티플을 나타내는 멀티플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 하나일 경우에는요, 홀이나 홑을 쓰고요. 네. 둘일 경우에는 겹을 씁니다. 아, 겹. 예.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요, 하나일 경우에는 낫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홀, 낫, 겹, 짝 이런 말 흔히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느 때 써야 되는지 이 개념이 잘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러네, 이렇게 나눠보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는요, 원래 짝이었는데 하나가 짝이 없어지고요. 그 남자 혼자서 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호라비. 예. 그 남자 혼자 있어서 호랍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다가요. 그 짐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져요. 홀가분해져. 예, 홀가분해져요. 거기서 그 홀이 들어가죠, 또. 그다음에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눈이 하나가 있는 것을 혼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이 여러 곤충처럼, 겹눈. 예, 곤충처럼 눈이 많은 것은 겹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은 몸을 혼몸 혹은 홀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겹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지겹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정이 겹쳐서 있으면 정겹다. 그죠? 그래서 겹다, 무엇 겹다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겹은 두 개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겹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집안이요, 아들과 딸을 서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에는 겹사돈. 겹사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요, 여러 개로 쪼개졌을 때는요, 낱낱이 이런 말을 써요. 그죠? 낱낱이. 낱낱이 찾아봐라.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찾아봐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낱말. 예. 그리고 쌀알이 방바닥에 흐트러지면 그걸 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하나를? 나달. 예, 나달.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뜻하는 말이 됐고요. 그다음에 둘을 뜻하는 말에는요. 하나가 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짝지 이런 말이 있어요. 짝지. 예. 그 두 개가 완전히 하나처럼 붙어서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말은 짝꿍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신짝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엉덩이나 궁둥이에다가 붙여갖고 엉덩짝, 궁둥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두 개라서. 예. 항상 두 개가 짝을 맞아야 되니까요. 그죠? 우리말에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두 개가 하나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요. 좀 크기가 안 맞거나 질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짝을 쓰거든요. 그래서 짝짝이 이런 말이 있고요. 짝눈, 짝신 이러면 신발이 아까 신짝은 두 개가 딱 맞아서 한 벌을 이루고 있는 걸 신짝이라고 불렀는데요. 짝신하면 두 개가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을 앞뒤로 바꿔갖고 완전 말뜻이 다 바뀌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요. 영어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본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한꺼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어는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달리 부르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수와 서수, 그다음에 여러 개가 한데 모여 있는 것, 그리고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를 이용할 때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구분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3 곱하기 4면 12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말보다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안 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갖고요. 거의 우리말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숫자를 부르는 그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본 이유는요.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러니까는요. 이것이 뭐 완전히 생소한 게 아니라, 어느 언어나 다 이렇게 숫자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좀 드렸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가 여러 개가 여럿이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기수, 서수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뭐 영어는 또 기본적으로 그 그리스, 그다음에 라틴, 또 영어 자체 또 예. 이렇게 하니까 예. 하면서 그러면 3, 4, 12 이렇게 예, 14개가 나온다.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말에서는 한자와 우리말을 사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수, 서수, 그다음에 멀티플, 디스트리뷰티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2, 4, 8, 8가지가 예.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공부할 때요. 숫자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요. 숫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이라도 숫자를 갖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개념이 혼동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숫자를 먼저 좀 잘 쳐다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5가지 접두사로 영어 단어 뿌리 뽑기라고 하는 책을 딱 써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는요, 가끔 독자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담한 독자들이 가끔 전화를 해갖고요. 예. 어디서 보고 뺏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정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 좀 실마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예의에 어긋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아이디어를요, 위키피디아에서 얻었어요. 그 위키피디아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해서 3가지 언어가 이렇게 쭉 설명이 표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말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제 다른 말들도 다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두사를 모두 찾아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근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니까, 영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책으로 마치 구구단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작은 아이디어가요,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잡으면은요, 누구보다도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것도 그래도 한 번은 또 저희가 개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또 프랑스 말은 없나요? 프랑스 말은요, 예. 기본적으로 라틴어의 사투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어, 에스파니어,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그 주변국들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라틴어에서 다 분류돼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거기서 한 번 더 꽈진 애들인가요? 영어는 원래 게르만족 말이었어요. 게르만족이요? 예, 게르만족 중에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있었는데요. 예. 두 종족이 섬나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원래 살고 있었는지 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국을 보고 네네. 말할 때요. 그래서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둘 다 게르만족이었고요. 앵글로족의 말이 잉글리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혹시 스코틀랜드 쪽은 섹슨족인가요? 스코틀랜드는 또 종족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프랑스가 또 영국을 오랫동안 지배를 해갔고요. 반대 아닌가요? 영국이 프랑스를. 아니에요. 프랑스, 서로 지배를 서로 막 100년도 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래서 프랑스 왕조가 영국에 가서 그 지배를 하는 바람에 그 앵글로 프렌치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이면서도 동시에 그 불어인. 그래서 그 영국의 상류 사회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영어의 프랑스어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됐죠. 마치 우리가 일제로부터 그 강제적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일본 말이 아직까지도 그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문 그 분야에 가면은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그 숫자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요. 그 한국 사람들이 숫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4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절반 있지 않습니까? 절반 2분의 1 0.5. 이거 숫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적다, 많다, 전부. 예. 적다, 많다, 전부. 이거 숫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거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에서는요, 우리가 모두 그 10개를 배울 건데요. 원래 숫자를 나타내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10개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분의 1, 1, 2, 3, 10, 100, 1000, 그 다음에 적다, 많다, 전부. 이렇게 하면 10개거든요. 그 다른 숫자들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요. 그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설명은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활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10개만 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과요, 적다, 많다, 전부, 이렇게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는요, 요거, 숫자 개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영어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불어로 배울까봐.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개념을 익히는 날이니까는요, 영어 낱말을 직접 설명드리지 않고요. 우리말 개념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해요. 우리말 개념에 왼쪽과 오른쪽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본 영화 행복한 사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요. 그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 책임자가요. 왼쪽과 오른쪽을 정의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두 분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정의해보실 수 있겠어요? 오른쪽의 반대편이 왼쪽. 예, 왼쪽은요. 왼쪽은 그러니까 왼쪽이 그렇고요.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왼쪽의 반대편.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죠. 한쪽은 그래도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새벽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왼쪽, 예.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거나요. 예. 오른쪽은 예. 오른쪽.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어렵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요. 북쪽을 보고 있을 때 동쪽이 오른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왼쪽과 오른쪽을? 라이트, 레프트. 아니 한자. 좌우. 예, 좌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좌자하고 우자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그 나뭇가지처럼 생긴 부분이요. 손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위에 찍 예.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입구자가 있고 만들 공자가 있잖아요. 네. 만들 공자에 손수를 쓰면은 그게 좌고요. 네. 입구자 위에 손수를 쓰면은 그게 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만들 공자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둘 다 입구자를 썼었어요. 좌나 우나요. 그래서 손을 오른쪽을 향하게 그리느냐 아니면 왼쪽을 향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를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입구자가 둘 다 있으면 헷갈리니까 한쪽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좌자를 그 만들 공자로 바꿔갖고요. 그걸 좌우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글자를 보는 사람이 오른쪽 손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보는 사람의 왼쪽 손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입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손이냐 저쪽 손이냐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 우리말 왼쪽, 오른쪽은요. 외다,
옳다에서 온 말이에요. 외다는요, 그 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좀 극히 적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은 쪽이 왼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왼쪽이 적다라고 하는 뜻이니까는요. 근데 뭐,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이 어떤 쪽입니까? 오른쪽. 오른쪽.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옳기까지 해요. 그래서 옳다 이런 뜻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바른 손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바른 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왼손에서 그 외는요, 아까 그 외롭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외지다, 외다. 외다는 그르다라고 하는 옛말이고요. 그래서 외라고 하는 말이요. 외아들 이렇게 되면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 그 적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좀 변하게 됐어요. 말뜻이요. 그래서 왼쪽은 적은 쪽, 오른쪽은 많은 쪽.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구분을 한 거죠. 영어에서, 숫자가 들어가네. 예, 예.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right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R-I-G-H-T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옳다. 이런 뜻도 있죠. 그죠? 예. 온라인. 예. 그리고 그 권리,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이 옳다. 이런 뜻까지 그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영어하고 우리말의 그 공통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요, 이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국어사전 조금 찾아보면 그 왼쪽이 적은 쪽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그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습관이 크게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왼쪽과 오른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말을 사용했는데요. 영어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숫자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했었다. 우리 조상들은 뭐 요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생하셨어요.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어 시즌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